臨床에서는 이런 앞선 기술과 트렌드, 치료 기기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김미영 대표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음. 인간의 기억력과 또 네. 항상 깨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기의 도움을 받으면 어, 혈당 관리가 훨씬 더 개선이 되죠. 네. 그런 측면에서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디지털 변화도 빠르고 그런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앞서가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화혈색소가 6.1, 저혈당이 60에서 70, 고혈당이 200에서 260을 자주 경험해서 합병증이 걱정인데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질문인데요. 예. 우선 뭐 고3의 2년차 우선 위로를 먼저 드리고 이제 질문하신 거 제가 이거 택한 이유는 당화혈수 6.1, 그 다음에 저혈당 60에서 70, 그 저혈당의 범위를 조금 쓰셨거든요. 그 다음에 고혈당도 200에서 260, 가끔 300. 이게 이제 저게 어느 정도인지를 퍼센트로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본인의 2주나 한 달 최근 거의 데이터를 꼭 열어보셔서 아드님 거 보신 다음에 이제 타이밍 레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일반적인 6.1%면 잘 하고 계실 수치여서 최소한 타이밍 레인지 저는 85%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좀 도리어 위험한 거예요. 아까 앞에 뭐 60에 70이 가끔 뭐 300이 가끔 이러셨지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타임 빌로우 레인지가 4%라고 돼 있지만 아드님을 위해서는 저는 2%, 0.5%. 이제 내가 6.1%를 조절하려면 저 정도까지는 조절하고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타임 오브 레인지도 그러면 저게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13%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의 절반 이하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권장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당화혈수 6.1 충분히 나옵니다. CV도 권장보다 훨씬 낮추셔서 한 30 이내는 하시면 좋겠고요. 더 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알람을 자꾸 불편하니까 끄시는데, 알람이라는 게 만약에 알람이 안 되면 뭐 워치도 많이 쓰시던데 나만 알게라도 꼭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아까 펌프 말고 펜 쓰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펌프를 쓸 거냐 말 거냐의 가장 1번은 낮 시간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가 펜을 맞을 수 있느냐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펌프가 스마트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남한테 안 보여주면서 하기는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펜은 눈치 보느라고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걸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 뭐 펜 쓰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펌프로 바꿀 수 있는 거는 현재 나와 있는 펌프의 기능이 이제 적어도 자는 시간이 편해져요. 그래서 아이가 막 공부하다가 밤에라도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눈 떴을 때 혈당 예쁘게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저는 붙이라고 하죠. 인공췌장 훨씬 도움이 되고요. 인공췌장을 안 하고 있는 분이라 그러면 저희가 같은 공복 혈당이어도 점심 전 저녁 전에 비해서 아침에를 조금 높게 조절하고 합니다. 아무리 CGM을 달아도. 그거는 내가 들어갔던 기저 인슐린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간 목표가 조금 더 높게 하시는 게 더 안전해요. 근데 인공췌장을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거는 아침을 타겟을 더 낮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십 차이와 눈 떴을 때 그래도 아침 혈당이 딱 숫자가 좋으면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걸 원하신다 그러면 투자하실 만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질문 중에도 급성장기 혈당 관리가 궁금하다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계속 고열을 간다고 하시네요. 운동 개수가 계속 높아진다고 하시는데요. 네. 네, 저 특강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아이가 정석은 찾아줬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개인 과외를 받으시거나 어디 학원 들어하세요. 책 사줬다고 하실 아니에요. 펌프 달았다고 해결되면 다 펌프 처방해드리죠. 절대 아니에요. 펜 조절 잘하신 분이 펌프도 잘합니다. 1번 100% 연계돼요. 펜은 못하는데 펌프 갑자기 잘할까요? 있죠. 특강 받으면 돼요. 쪽집게 가해. 쪽집게 과외 받으시면 돼요. 지금 교수님이 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쪽집게 과외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거. 한 시간만 해결할 거면 그거는 그거 뭐. 환호해서 해주셔야 돼요. 예, 네. 그게 정책이에요. 사실은 정책 얘기 나오겠지만. 네. 네, 그러면 다음 이 질문에서 아까 인슐린 펌프와 주사 요법이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드리면, 펜의 다회 주사라는 거는 여러 번 맞는, 주사를 최소한 뭐 3번, 4번 맞는 게 다회 주사라고 이해하시고 손끝에서 쟀었죠. 그럴 때 펌프도 똑같이 하고 혈당을 쟀고요. 선진국에서는 그럴 때도 펌프가 50%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비교해보고 내가 낮에 눈치 보고 찌를 거냐, 그냥 뭐 하나 달래서 눈치 안 보고 찌를 거냐, 이런 차이에 저 당시에도 볼로스 계산기를 펌프에서 저는 썼었어요. 연동되면 수치 집어넣으면 계산해서 나오게.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뭐 기억이 잘해서 암산을 잘해서 모르지만 펌프는 안 쓰시고 되게 머리로도 이제 볼로스 계산기를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알려드리는 병원이 거의 없어요. 저희 나라에 해보면. 왜냐? 못할 거라고 상상하시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라고 상상한 선생님들이. 원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겠어고 거기까지 가는데 진료 3분의 할 수가 없어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회주사 연소혈당 측정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수 앞서가시는 분들은 이미 꽤 들어왔고요. 연소혈당 측정기하고 연동이 안 되는 펌프 그냥 따로 노는 거죠, 펌프가. 그런 것도 뭐 원래 쓰던 펌프에 연단기만 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연동이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앱에서 혈당이 들어와서 볼로스 계산기 할 때 그냥 딱 혈당이 떠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디스플레이 얼마나 잘해주느냐 또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사실은 보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게 디스플레이 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거기까지가 지금 디지털 펜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디지털 펜으로 저는 대부분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뀌는 거의 속도는 정책이에요. 보험을 어떻게 해줄 거냐, 뭐 그걸 하는 거에 저렇게 되는 순간 의사가 봐야 될 건 엄청 많아져요. 이제 그 앞에는 손으로 이렇게 적어온 거 보는 거잖아요. 손으로 적어오면 네, 끝나거든요. 근데 저거부터는 이제 데이터는 엄청 쌓이는데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보여줄 거냐, 교육시킬 거냐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숙가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학을 가는데 뭐 수학이 점수 엄청 높아요. 학교에서 교육은 그런 건 안 가르쳐주고 책만 주죠. 어떻게 하시나요? 예, 다 학원 다니시죠. 학원도 어느 학원 다니려고 막 난리 치잖아요. 이제 막 그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학원 다니시고 과외 붙이시고 약간 그런 거예요, 이것도. 근데 그 부분이 이유는 뭐냐면 그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잖아요. 데이터도 그래요. 그거는 이미 뭐 연구로는 나와 있어요. 그걸 달고 배우고 하면 얼마나 좋아진 나와 있고요. 밑에 이제 자동 인슐린 주입기, 진화된 자동 인슐린 주입기 하나하나 갈수록 공부 잘하는 친구는 더 잘해버립니다. 더 잘해버려요. 더 격차 벌어져요. 물론 아직까지 그러면 낮에는 뭐 볼로스 계산기 안 써도 되느냐는 아니에요. 쓰셔야 돼요. 그래서 원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도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건 아니어서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반대는 못 간다고 자꾸 상상 아니에요. 잘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저는 나중에도 말씀드리면 기기는 렌탈이 됐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바꿔요. 왔다 갔다 하고요. 내가 뭐 패치 펌프 쓰다가 뭐 튜브인 펌프 쓰다가 펜 쓰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처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또 배우셔야 되거든요. 자유자재로 해요. 잘하시는 분은. 저희가 이제 뭐 임상연구 해보면 이 펌프 하다가 이 펌프 하다가 펜 가셨다가 막 하신 분이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는 막 위에서 막 하늘 날고 있는데 밑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펌프 달아도 나는 안 돼요. 질문하신 분은 안타깝지만 그 정성만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병원에서 교육을 해주고 하면 좋을 네, 정책에서 얘기 드릴 건데 왜 안 해주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 학교에다가 어디 입시 문제집 갔는데 왜 이거 안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는 아직 기본 정석도 안 되는데 아이들이 그러면 선생님한테 기본 정석 말고 갖다 달라고 하면 또 가르치나요 선생님이? 뭐 과외비 주셔야지 가르치실걸요. 왜냐하면 다른 거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네. 현상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마저 이제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면 주사는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하시는 거니까 비용이 저렴해요. 기계 안 달아도 되고 붙이실 필요 없고 이제 그래도 디지털 펜이 되면 데이터화하는 거는 되고 스마트폰 앱이 연동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펜이 되면 펌프에 아주 연동되는 펌프 그 정도의 기능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는 아직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시판이 못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고요. 가격이나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뭐 볼로스 계산기 여쭤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볼로스 계산기 앱 자체를 의료기기로 지금 막아버렸어요. 의료기기로 해놔가지고 레귤레이션이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고 인슐린 펌프로 가시면 이제 인공췌장까지 가시기가 유리한 면이 있죠. 하나 더 부착하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해보시면 또 편안함을 느끼고 나면 그걸 다 감수하세요.
선진국이 그러고 있다는 걸 보면 두 개 다 경험해보고 대신 이건 있겠죠. 가격이 얼마나 베리어냐. 그걸 나를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아니 기기는 좋은지 아는데 가르쳐주는 데가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무 어려우고 어느 병원도 안 가르쳐주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가 결정되시는 거지. 비율로 50%, 유럽은 40%, 미국 한 60% 쓰시는데 펌프, 우리나라는 5에서 10% 정도예요. 근데 또 5에서 10%가 잘 쓰시느냐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 별로 권장하지 않죠. 권유 안 하고 있고. 그게 그 나라에서 만든 시스템이 저는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펌프를 병원에서 쓸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게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마치 와우 우리나라 의사들은 펌프 싫어해 이러고 있거든요. 싫어해요.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학교의 선생님의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 어려운 책을 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밝히기 어려우면 그거 필요 없어요라고 대답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1번이에요. 미니메디에 정해져 있는 그 클로즈 루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제 국내 그 자동 인슐린 주입기가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게 지금 미니메드니까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옛날에 들어온 것보다 좀 좋아졌어요. 이제 640G라고 해서 저혈당일 때 멈추는 기능만 있다가 이제는 760G는 건너뛰고 770G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저게 조금 좋아진 거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게 돼요. 옛날 알고리즘은 똑같지만 760G에 비해서 저것만 쓰셔도 교육을 좀 받으시면 밤에는 진짜 편해집니다. 근데 저거를 교육이 안 된 분이 쓰시면 뭐가 또 한계냐면 딱 혈당이 좀 어느 정도 높은 혈당 지속되면 그 자동 모드가 딱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만 충분히 잘 배우시면 꽤 기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딜레마는 보험을 똑같이 저런 거 없는 거랑 똑같이 해놓고 기기를 한 번에 사서 그냥 또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렌탈 서비스 하시는 꽤 많잖아요. 집에서 뭐 정수기 렌탈, 저는 렌탈인데. 저도 렌탈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또 저 좋은 게 금방 바뀌어요. 내가 왜 그걸 삽니까, 그거를. 그래서 보험을 일본은 저걸 렌탈로 돼 있어요. 렌탈비를 보험으로 해줘요. 병원이 갖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스템이 이상하게 돼 있는데 병원이 다 줘요, 병원이. 그 병원에서 원내약처럼 다 주고요. 그러면 나라에서 가격 관리도 합니다. 저거 지금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펌프 저거는 몇 개 안 되니까 가격이 관리되고 CGM 지금은 제품이 엄청 많지 않으니까 가격이 관리되지만 비보험은 또 지금 파는 게 맘이거든요. 그러지만 스트립 뭐 이런 거 자기 마음대로 지금 가격 받고 있고 물건이 어느 게 괜찮은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 전문 의약품을 약국에서 그냥 팔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770G는 더 좋은 기기가 외국에서는 있지만 현재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기인데 국내에서 쓰시는 분이 모 병원 몇 군데 말고는 거의 안 쓰여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이거 잘 쓰이게 해달라라고 청와대에도 좀 넣게 되고 그랬으면 합니다. 그 DIY라고 do it yourself라는 뜻이거든요. DIY라는 게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별로 안 써요, 사실은. 일본만 가도 DIY 잘 안 써요. 그러면 그 일본 국민들이 우리나라보다 뭐 지식 수준이 낮아서 그럴까요? 필요를 늘 느끼는 거죠, 필요를. 물론 그쪽에서 쓰는 것들이 메트론이 770G고 아직 780G는 유럽만 돼 있어서 못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지금 DIY 아주 잘 쓰시는 분들의 기능이 제가 보기엔 780G 정도는 됩니다. 하나 더 기능이 더 좋은 정도까지도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770G 정도는 그 앞에 760G도 다 일본 들어갔었는데 꽤 많이 일본은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입도 해오고 혼자 따로 막 공부도 하셔야 되고 뭐 어떤 거냐면 그게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 청계천에 용산 뭐 전자상가 세대인데 조립 PC 잘 모르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은 조립 어떻게 하나요? 안 하죠. 근데 하시잖아요, 지금. 지금 하는 게 조립 같은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조립. 예를 들면, 지금은 뭐 앱을 다 플레이스토어나 뭐 앱스토어나 이런 데서 다운받잖아요. 근데 그 다운하게 만들려면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다운을 못해서 그거 왜 거기 다운밖에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레귤레이션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레귤레이션에 들어온다는 게 그 회사의 배리어예요.
근데 만약에 배리어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 만들었대. 카페 해가지고 그냥 바로 올리면 그거 누가 만들려고 할까요?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게 투자해야 돈이 엄청난데 아무도 보호를 안 해줘요. 그냥 똑같은 거 만들 중국에서 그냥 바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싸게 막 뿌려버려요. 그럼 나는 투자한 돈 날라가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임상해야 되고 효과 입증해야 되고 안전하다는 거 해야 되고 해킹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되고 뭐 알고리즘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뒷단이 어려워요. 알고리즘은 이거 해보라고 회사 꼬시면 배리어를 안 만들면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의료 쪽은 더 그게 심해요. 현재는 그래서 우리나라 또 좋은 기가 안 들어오면 유저가 없잖아요. 유저가 없는 게 또 유저가 쓰셔야 되는 분을 많은데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고 이런 게 다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일본은 없고 우리나라에 많은 이유가 DIY가 그런 이유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좋고 나쁘고의 의미가 다르고요.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거냐는 진짜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